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여행 365TV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정말 긴 것 같습니다. 오늘이 벌써 이제 3일째인데 아직도 3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제 직장인들은 이번 추석이 정말 아주 꿈 같은 시간이다,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추석 동안에 제대로 쉬지 못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 요양원 쪽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 휴일수당을 계산해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방문요양 쪽 방문요양보호사들의 휴일수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미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추석 휴일수당을 방문요양보호사분들은 여차하면 받지 못하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좀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추가적으로 센터 쪽에서 오늘 영상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센터에서도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2023년 추석 연휴가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28일부터 시작이 되죠. 우선 28일과 29일 그리고 30일은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이고, 그리고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죠. 그렇지만 국군의 날은 휴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요일, 그래서 주휴일이기 때문에 역시나 휴일입니다. 그리고 2일도 임시 공휴일이 됐죠. 임시 공휴일. 그리고 이제 3일은 휴일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6일 동안에 이제 휴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10월 1일 이날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0월 1일은 추석과 관계없이 국군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국군의 날은 휴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날이 또 이제 주휴일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왔죠. 주휴수당을 이미 받고 있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의 추석에 쉬건 안 쉬건 간에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주휴수당이 평상시 시급에 녹아 있습니다. 이미 받고 계세요. 여러분들 안 받고 계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9,620원만 받고 계시는 분들 없잖아요. 대부분 12,100원 이렇게 이제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문요양보호사분들은 이 주휴수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주휴일은 좀 이제 계산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자, 유급휴일은 무슨 의미일까요? 유급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출근을 안 해도 또는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게 유급휴일이에요. 이제 매주 발생되는 주휴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이날도 일을 안 해도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방문요양보호사분들은 주휴수당으로 계산이 돼서 시급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그리고 법정 공휴일, 이 법정 공휴일 안에 이번 추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휴일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휴일은 쉬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일을 했다면 가산수당을 줘야 된다. 이게 바로 휴일수당입니다. 휴일수당이에요. 원래 일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휴일 대치를 할 수가 있다. 휴일 대치 많이 들어보셨죠? 이 또한 또 단서가 붙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마 이걸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양원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그냥 센터에서 요양원에서 임의대로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원래 쉬는 날을 휴일 대체로 하면 이건 완전 불법입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표현은 뭐하지만 악질적인 방법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양원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살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원래 쉬는 날에 또 쉬어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안 지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서 징역 또는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요, 이제 보통은 여기 이제 토요일도 이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만, 보통은 이제 1월 달은 주휴일로 주휴수당을 받고 계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만약에 휴일날 일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치 임금 100%, 휴일근로 임금 100%, 그리고 휴일수당 50%, 총 250%를 지급해야 된다. 이건 이제 워낙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방문 요양의 경우 공휴일이라면 당연히 250%를 시급으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 휴일 같은 경우, 주 휴일이 걸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1월날, 1월날 걸리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이미 주휴수당을 받고 계셨단 말이에요. 주휴수당을 이미 받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250%가 아니라 150%로 계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포괄 시급이라고 해서 보통 12,100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12,100원을 시급으로 주고 있을 겁니다. 거기는 그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녹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휴일수당을 계산할 때는 12,100원이 아니라 정부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거. 이걸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이것을 좀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또는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아주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가 엄청 중요한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근로계약서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지. 여기서 이제 뭘 확인해야 되느냐. 바로 요겁니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바로 요겁니다. 바로 요거. 지금 4번과 5번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정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근무일은 대체 월화수목 금, 토, 일 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주 무슨 요일 근무하기로 되는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걸 모르시면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받을 필요가 없는데 꼭 받아야 된다고 우기시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방문요양보호사들이 이제 가장 흔하게 일하시는 구조가 이겁니다. 월화수목금, 그러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 이렇게 일을 하고 토요일날은 쉬긴 시대 무급이죠. 무급. 돈이 안 나와요. 쉬지만 돈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주휴일. 이게 가장 일반적일 것입니다. 방문요양보호사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방문요양보호사들은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토요일 날이 무급휴일이 아니라 월요일 날이 무급휴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을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 날은 무급휴일이 아니라 휴일이 아니라 근무일이 되는 거예요. 근무일. 이해가 되십니까? 근로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그런데 또 수급자의 사정, 또 기타 등등의 사정으로 쉬는 날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도 무급휴일, 토요일도 무급휴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잘못됐느냐?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방문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런 근로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월, 수, 금만 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월, 수, 금. 이렇게 일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좀 제발 좀 봐보세요. 어떻게 근로계약이 됐는지.
그리고 근로계약 할 때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근로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을 잘못하면 결국 누가 손해냐? 요양보호사가 손해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건 그렇고 이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월화수목금 이렇게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자, 이분들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만약에 이제 이번 추석에 쉬었다. 예, 쉬었다 그러면 언제 쉬었느냐? 바로 28일, 그리고 29일, 그리고 10월 2일, 10월 3일 날 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토요일은 추석과 관계없이 원래 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요일은 추석과 관계없이 원래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쉬었다는 개념은 바로 28일과 29일, 10월 2일과 10월 3일 쉬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4일 동안 이제 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일 쉬었지만 이제 근로기준법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4일 쉰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쉬었다고 하더라도 평소 근무하는 시간이 있겠죠, 여러분들. 원래 목요일과 금요일 원래 일하는 날이었잖아요. 원래 월요일과 화요일도 원래 몇 시간씩 일을 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3시간, 어떤 분들은 3시간 반, 어떤 분들은 4시간 다 틀릴 겁니다. 그것은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드릴 수는 없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세요. 계산기로 두드리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평소 근로하시는 시간이 있겠죠. 거기다가 9,620원을 곱하시면은 그날 받아야 될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일을 해야 되는 날인데 추석이 되는 바람에 일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나온다. 그게 바로 휴일근로수당입니다. 괜찮죠? 아주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쉬어도 이처럼 돈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일까지 했습니다. 언제 일했습니까? 9월 28일, 9월 29일 이날 일을 했어요. 그리고 10월 2일도 일했어요. 10월 3일도 일했어요. 왜 일했느냐? 근무표에 일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나와 있으니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날 토요일하고 그러면 일요일은 뭐냐? 원래 일 안 하는 날이잖아요. 원래 일을 평상시에 안 했잖아요. 보십시오. 안 했잖아요.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추석이라고 갑자기 일을 합니까? 일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추석 명절 6일 동안에 일을 며칠 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날은 근무 시간 곱하기 9,620원에다가 2.5를 곱해야 됩니다. 2.5배가 되는 것입니다. 2.5배. 워낙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죠. 2.5배가 왜 나온지를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비교적 쉽죠.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으로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죄관보호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가끔씩 물어보시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제가 또 이제 틈나면 한번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4일 동안 이제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무급휴일이 월요일. 토요일은 일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원래 이렇게 맺었다.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자, 쉬었어요. 쉬었다는 개념은 뭡니까? 28일과 그리고 29일 그리고 30일도 쉰 겁니다. 원래 토요일도 일을 하던 분들이라면 30일도 이제 쉬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3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2일은 무급휴일이니까 추석과 관계없이 올해 쉬셨던 날입니다. 10월 1일도 마찬가지. 이날은 추석과 관계없이 계속 쉬어 오시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성이 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4일 동안 쉬었죠. 그러니까 평상시 근무시간 3시간 또는 3시간 반 곱하기 9,620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휴일근로
휴일 그 수당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설사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다고 하더라도 돈이 나와야 된다. 센터로부터 돈을 받아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만큼을.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제 일을 한 거예요. 9월 28일, 9월 29일, 30일도 일했고 10월 3일도 일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날도 원래 쉬어야 되는데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근무 시간에다가 9,620원을 곱하고 거기다가 2.5배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번에는 좀 약간 특이한데, 원래 근로계약을 일주일에 4일만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했다. 그러면 금요일과 토요일은 무급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급 휴일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분들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쉬었다면 9월 28일 이날만 쉰 거예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원래 쉬던 날이니까 추석이라고 해서 별도로 쉰 것도 아닙니다. 주일도 원래 쉬었지 않습니까? 추석이라고 특별히 더 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10월 2일과 10월 3일은 추석인데 추석이라서 쉬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평소 근로시간 곱하기 9,620원 이러면 이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센터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날 일했고 이날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8일, 10월 2일, 10월 3일 이렇게 이제 3일 추가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럼 이날은 근로시간 곱하기 9,620원 곱하기 2.5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무급 휴일과 주 휴일을 같이 계산하시면 안 되고 빼고 계산해야 된다. 빼고. 요게 이제 주의할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부터 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근로계약과 다르게 근무표를 짜서 준 거예요. 센터에서. 원래 근로계약서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평상시와 다르게 근무표에서 갑자기 이날을 휴일로 잡고 이날 휴일로 했고 이날 휴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9월 28일, 9월 29일, 10월 2일, 10월 3일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왜 갑자기 이 근로계약서 다르게 근무표를 짰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휴일수당을 주장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예 그냥 일을 안 주는 겁니다. 박문영 목사가 이날에 일을 안 하면 센터도 사실 수입이 발생하지 않죠. 공단으로부터 돈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튼 센터도 수익을 내지 않고 요양보호사도 추가적으로 이제 임금이 늘지 않고 이제 쌤 이렇게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좋다 이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좀 이따 나오지만. 근데 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무시하고 그냥 센터에서 자기 편할 대로 쉽게 말해서 요양보호사한테 묻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근무표를 짠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일을 안 주고 추석에 일을 안 주고 그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휴일 근로수당도 주지 않고 이것은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자, 근로계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공식적 약속.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계약서는 지자체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미 시군구청에 보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센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근무표 짜갖고 이대로 해라. 그러면 됩니까? 이건 무효죠. 무효. 완전 무효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날 일 안 했어도 하루분씩의 임금을 다 줘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4일 하나 둘 셋 넷 이 4일치의 임금을 다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근로계약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제발 좀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추석에 일을 안 시켜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소정 근로일을 어떻게 잡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특약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소정 근로일은 월화수목금 이렇게 하되 센터 또는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근무표가 변경될 경우 이 근무표상의 근로일을 소정 근로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 버려요. 어디에? 근로계약서에. 그렇다면 근무표에 갑자기 이렇게 휴일 이렇게 돼버린다. 이렇게 해서 요양보호사들한테 이제 근무표를 전해줬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무효가 아니에요. 또는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법정 공휴일, 달력의 일요일 외에 빨간 표시된 날, 이날은 센터 방침상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되어 무급 휴일로 처리한다. 이런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약상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무표에 이렇게 휴일로 잡더라도 요양보호사들한테 추가적으로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노동부에서도 아주 깔끔하게 명확하게 어떤 지침을 내려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근로계약서란 말입니다. 근로계약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엄청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써져 있어 버린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센터 쪽에 편을 들어주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건지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센터에서는 휴일날, 그러니까 추석이든 아니면 이제 빨간 날, 아예 그냥 일을 안 줘버릴까? 요양보호사한테 일을 안 주면 센터도 손해일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자, 시간당 단가가 있단 말이면 30분, 1시간 30분, 2시간. 시간에 따라서 단가 다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아이고. 자, 그런데 평일날 단가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공휴일은요, 단가가 조금 오르죠. 왜 그럴까요? 바로 공단에서 평일날 단가에 30%를 더 지원해 줍니다. 괜찮죠? 센터에서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공휴일에 일을 하면 이 30%의 가산금도 주어지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한테 일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센터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은 평일날은 어떻습니까? 평일날은 이렇게만 주면 돼요. 평일날은 그냥 저 시간만 줘도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공휴일은 제가 어떻게 줘야 된다고 했죠? 공휴일날 일하면 250%를 줘야 된다고 했죠? 250%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액이 엄청난 거예요. 평일날에 요양보호사들한테 줘야 될 시급과 공휴일날 요양보호사 일했을 때 요양보호사들한테 줘야 될 시급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좀 이상하다 느낌이 들 거예요. 센터에서는 보십시오.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고작 30%예요. 근데 요양보호사들한테 250%나 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가지고 이제 줬다 칩시다. 계산해 봤더니 보십시오. 공휴일 일을 시키면요, 센터 수익이 30분일 때, 1시간 일을 했을 때, 그리고 1시간 30분, 2시간 했을 때는 조금 남아요. 조금. 아주 미미하게 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시간 때부터, 공휴일에 3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센터가 손해인 거예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한테 250%로 지급을 해주면서 일을 시키면 센터가 오히려 손해예요. 그러니까 센터가 손해볼 짓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공휴일날 일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대부분의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3시간이 평균이라고 말입니다. 3시간 일해봤자 센터가 손해예요. 일을 안 시키는 게 나아요. 이해되셨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참 신기하죠? 그것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부처 간. 고용노동부는 휴일수당을 주라고 하고 보건복지부는 휴일수당을 줄 수 없게끔 해놨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공단을 얘기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상위 기구가 바로 보건복지부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예요. 둘 다 정부. 고용노동부도 정부고 보건복지부도 정부예요. 근데 지들끼리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니까요. 서로 말을 안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댓글에 보니까 휴일수당을 안 주고 있으니 제발 좀 전수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제발 좀 조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을까요? 고용노동부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을까요? 고용노동부가 전수조사를 일부러 몰라서 안 할까요?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보건복지부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한 돈을 센터에 그리고 요양원에 충분한 돈을 안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수조사하면은 다 드러나거든. 모든 게 드러나거든요.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됩니까? 돈을 더 줘야 돼요. 센터와 요양원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센터와 요양보호사 간에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마세요. 센터에서 휴일수당을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줄 수 없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누가? 이 보건복지부가. 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발 요양보호사하고 센터 양쪽 간에 싸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휴일에는 일단은 일하지 마세요. 일하지 않기로 하세요. 그냥 일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 수가에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센터에 주는 그 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가예요. 거기다가 휴일수당이 정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연대를 하셔야 됩니다. 연대를 하셔야 돼요. 힘을 합쳐야 돼요. 그리고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다 요구를 해야 돼요. 아니 고용노동부에서는 휴일수당을 주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도저히 휴일수당을 줄 수 없게끔 정책을 만들어놨지 않느냐. 누가? 보건복지부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책임져라. 보건복지부가 고용노동부랑 제발 좀 입을 맞춰라. 제발 그 엇박자를 내지 말고 똑바로 해라 일을.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센터와 요양보호사가 같이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뭐 국민 신문고든 어디든 같이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바뀝니다. 지금 15년 동안 이게 안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까 이제 같이 좀 힘을 합치세요. 아셨죠? 그리고 당분간은 정책이 바뀌기 전까지는 휴일날은 그냥 일을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